가강, 세력 균형론과 패권 안정론, 동맹이론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얘도 이제 그러면 일단 사회과학 쪽이죠. 그러면은 너네한테 사례 주고 문제 묻는 거 당연히 있을 거다. 보기에 사례 주고 본문에 있는 어느 영역이랑 매칭해서 봐야 될 건지 됐죠? 그러니까 론이잖아, 론 결국 론. 그럼 사람 이름 나올 거 당연하고 사례 제시될 거 당연하고 괜찮습니까? 이런 전제 깔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 글 읽을 때. 어차피 내신 대비 용어로 글을 읽는 거니까 또. 자, 가보자. 국제 정치학에서 국가의 힘과 국가 간의 힘의 분포 혹은 힘의 균형에 관한 논의는 오랜 논쟁 내용 중 하나이다. 됐죠? 뭐 이런 거 원래 많이 얘기했습니다. 자, 국가 간의 힘의 이해와 관련된 것 중에서도 특히 강대국 간의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국제체제의 안정과 평화가 주로 논의되는데까지 자, 요거 여부까지 할까? 됐죠? 말 그대로잖아. 강대국 간의 힘의 균형 OX 얘기하는 거잖아. 됐죠?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면 안정과 평화가 되는 거고, 맞죠? 어느 한쪽이 무너져서 강대국끼리 서로 견제 관계였는데 어느 한쪽의 힘의 균형이 무너졌다고. 그러면 당연히 평화와 안정이 깨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에 OX에 따라서 OX 그대로 가는 거야. 됐니? 그래서 세력 균형론과 패권 안정론이 있다. 둘 구분하라는 얘기네요. 애초에 잡고 들어가네. 세력 균형론, 패권 안정론. 구분하겠다. 넘어가 되겠어요? 자, 전자의 측면에서는 얘는 맨날 요딴 식으로 말한다 그래서 전자가 뭐야? 네모. 됐지? 우리 세력 균형론 네모 했었잖아. 그치? 세력 균형론의 입장에서는 됐죠? 자, 지금 같은 거 같은 도형으로 계속 묶을 거야. 무정부 상태의 국제 관계에서 국가 간의 관계가 수평적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어요. 아, 무정부 상태에서도 수평적인 국가 관계를 맺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네모의 입장인 거야. 됐습니까? 따라서 특정 어떤 한 국가가 자국의 의지를 타국에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는 상태, 동맹 등을 통해 국가 간의 힘이 균형 있게 분포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안정과 평화란 무엇인가야? 됐어? 지금? 안정과 평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세력 균형론은 됐어? 국가 간의 관계가 수평적이다. 됐지? 따라서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는 상태가 안정과 평화다. 됐지? 됐어? 그리고 힘이 균형 있게 분포되어 있는 상태가 안정과 평화의 상태다. 됐습니까? 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사전적 정의에서의 평화란 무엇인가 이게 아니라고 지금. 됐죠? 국가 간의 관계의 입장에서 세력 균형론의 입장인 거야, 지금. 됐니? 넘어갈게요. 한편, 후자, 패권 안정론 우리 동그라미 했었지? 동그라미의 측면에서는. 됐지? 쏘리. 나 지금 잠깐 한 줄을 안 읽었구나. 쏘리. 야, 진작에 말하지. 지금, 야, 세력 균형론이 네모였잖아. 네모 그대로 가도 돼요. 근데 대신에 힘이 배분된 측면이랑 정책적 측면으로 나눴대요. 네모에서는. 됐지? 이거 괜찮아? 네, 그럼 부자의 측면을 세모로 이거를 세모로 바꿔야 되는 거야. 괜찮습니까? 넘어가 되겠어? 여기 정리돼? 내가 한 줄을 안 읽어버려가지고 지금 약간 잠깐 꼬였었다. 정리됐어? 자, 지금 이렇게 정리하고 들어가는 거야. 한 번만 얘기하고 넘어가면, 자, 안정과 평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치? 안정과 평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일단 우리 둘로 구분한 거야. 맞지? 뭐랑 뭘로? 세력 균형론이랑 패권 안정론. 맞아? 그죠? 요거를 지금 각각 네모, 동그라미 구분해 놓은 거야. 됐어? 그 중에 얘를 지금 다시 둘로 나눈 거야. 구조. 놓치면 안 된다. 하나는 힘이 배분된 측면에서. 또 하나는 정책적 측면에서. 됐습니까? 요거 간략하게 메모 하나 하고 들어갈게요. 그래서 요거 우리 네모로 했고, 세모로 묶었다. 됐지? 문제 없죠? 도형 꼬이면 난리 나는 거예요. 이런 글에서. 됐니? 야, 물론 지금 전제는 있어. 우리 지금 텍스트를 공부할 때 도형으로 나눠놓고 분배하는 거지. 이게 우리 학교 시험지 받아들고 너네 막 동그라미 치고 있고 막 이러면 안 돼. 그럴 시간까지는 없어. 그러면 한 번만 다시 얘기하면 우리 힘이 배분된 측면에서는, 그치? 무정부 상태의 국제관계가 수평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강요할 수 없는 상태가 힘이 배분된 측면이다. 그리고 균형 있게 되어 있는 상태가 힘이 배분된 측면에서 세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요게 평화와 안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다음 넘어간다, 이제. 후자, 정책적 측면에서는, 맞지? 내려갈게요. 자, 이때 세력 균형의 의미는 타국의 힘이 지나치게 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국이 수립하거나 실시하는 정책, 즉 생존의 차원이자 평형의 창출 또는 유지를 위한 정책을 의미하는 거래요. 됐습니까? 세력 균형이라고 하는 게 정책적 측면에서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정책을 의미하는 거래. 됐습니까?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됐죠? 이 정책의 의도가 뭐라고? 타국의 힘이 지나치게 강해지는 거 막는 거. 그 다음에 평형의 창출이나 유지를 위한 거. 됐죠? 자, 계속 일단 가봅시다. 특정 국가의 국력, 특히 군사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은 다른 나라의 존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됐죠? 어느 한 나라의 군사력이 너무 커지면 그 커진 군사력으로 침범해 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우리나라 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거 당연히 막아야지. 방금 우리 읽었잖아. 이거. 그죠? 막아야지. 됐죠? 또는 그걸 막을 수 있는 평형을 만드는 정책. 됐지? 요걸 얘기하는 거라고. 계속 가볼게요. 자, 국가는 세력 균형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경제발전, 군비 증강, 전략 개발이라는 수단을 이용하고, 내부적으로는. 됐지?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동맹이라는 수단을 추구한다. 세력 균형을 이루는 방법인 거야.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할게요. 요거 색깔 다양하게 쓰세요. 지금은 괜찮아. 모의고사 때는 색깔펜 못 쓰지만 지금은 쓰세요. 자, 이 세력 균형을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방법이 있고 외부적으로 방법이 있는 거야. 됐니? 넘어가 되겠죠? 사례 줄 거라니까. 그치? A국이 있고 B국이 있는데 B국이 군사력이 너무 강해졌어. A국이 어떤 방법을 취하기로 했대. 맞습니까? 그때 이제 A국이 예를 들어서 C국이랑 동맹을 맺기로 했다. 외부적인 방법 취한 거야, 지금. 됐죠? 또는 A국이 자체적으로 군비를 늘리기로 했대. 이건 내부적인 방식으로 간 거잖아, 지금. 요거 지금 얘기하는 거야, 자꾸. 항상 이 부분은 사례를 적용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됐죠? 계속 가볼게. 자, 이 이론에서는
세계의 모든 나라를 관리하거나 지배하는 정부가 없는 상황. 일단 이거 없다야. 됐죠? 모든 나라를 지배하거나 관리하는 정부는 없다. 그리고 결국 무정부적인 세계. 따라서 스스로의 힘으로 자국을 구제해야 하는 체계 하에서 세력 균형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스스로의 힘으로 자국을 구제해야 한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 세력 균형이라고 하는 건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거래. 됐습니까? 실제로 국제 정치사에 나타났던 세력 균형의 형태로는 균형자형, 비스마르크형, 냉전형이 있다. 구분하겠다는 얘기지? 잘라줄게요. 본문화에. 본문화에 잘라주고. 됐니? 도형 다시 쓰려고 그러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죠? 지금 일단 우리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앞에서 첫 번째 문단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서 계속 요거만 일단 얘기하고 있어. 이거 아직 얘기 안 나왔다. 괜찮습니까? 세력 균형론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 세력 균형론의 지금 세 가지 형태. 첫 번째, 균형자형. 그렇죠? 균형자형은 서로 힘이 다른 두 개의 세력이 존재하고요. 달라. 괜찮습니까? 힘이 달라. 같은 나라 두 개가 있는 게 아니야. 자, 제3의 세력으로서의 균형자가 개입하여 힘이 약한 쪽에 균형자의 힘을 더해서 균형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아하, 이 얘기네요, 지금. 요 경우. 맞지? 됐습니까? 이거 플러스야. 됐지? A 나라가 있어. 힘이 강한 나라. B 나라는 힘이 약해. 그죠? 그럼 A 나라랑 B 나라랑 힘의 균형이 무너져 있는 상태지. 그때 B국이 균형자로서 C국이랑 손을 잡는다고. 괜찮습니까? 이게 결국 동맹 아니야? 맞죠?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동맹. 그래서 두 세력의 힘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균형자는 어느 국가와도 영구적인 동맹은 안 된대요. 일시적인 동맹만인 거네. 잘 봐. 자, 방금 전에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왔어. A국이 힘이 너무 세고, 그쵸? B국이 힘이 약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C국이 힘을 보태줬어. 그래서 균형을 맞췄단 말이지? 시간이 흘렀어. 그치? 이 세력이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B국의 힘이 강해진 거야. 그치? A국보다. 그러면은 C는 언제든지 A랑 다시 동맹 맺을 수도 있는 거지.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비스마르크형은. 그죠? 예상되는 침략국이 존재하고 이 국가를 둘러싼 여러 국가가 공통적 이익에 따라 몇 개의 복합적인 동맹을 맺어서 예상 침략국을 고립시켜 견제하는 것이다. 지금 무슨 말인지 퍼뜩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가령 나오네요. 예시 들어주네. 보자. 자, F 국가로부터 침략을 받을 것 같은 A국이 됐니, 여기까지? 야, 우리나라 F가 쳐들어올 것 같아. 그러니까 공통의 특정 이익을 바탕으로 B랑 C랑 동맹을 맺는 거야. 됐어? 그리고 또 다른 특정 이익으로 D국과도 동맹을 맺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럼 이거는 이익이 되는 종류가 여러 개일 수 있겠네요. 그치? 이건 사실상 얘기하는 거야. B랑 따로 맺고, C랑 따로 맺고, D랑 따로 맺을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되시죠? 어쨌든 얘도 동맹을 이용하긴 하네. 넘어가 되겠죠? 여기까지? 자, 마지막 냉전형. 서로 적대시하는 당사국 간의 힘의 균형이 생겨 있는 상태다. 이건 벌써 이미 힘의 균형이 생겨 있는 상태다. 이거 가장 전적인 예시가 있죠?
바로 튀어나오는 거 있죠?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거. 냉전 시대가 있었잖아. 세계사적으로. 그래서 세력 균형을 이루던 상태가 대표적인 사례다. 괜찮습니까? 음. 세계 구분되냐? 균형자형이랑 비스마르크형이랑 냉전형이랑. 사례 주어지면 바로바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음. 자, 한 번 더 잘라줘. 아예. 왜냐면 이제 패권 한정로 넘어가거든. 균형 유지 끝났어요. 세력 균형론 끝났어. 됐지? 아예 큰 주제가 바뀌는 겁니다. 패권 한정론. 이거 예전에도 비문학 지문에서 다뤄진 적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패권 한정론 미리 틀 잡을게요. 대빵이 하나 있어야 돼요. 대가리가 하나 있어야 돼요, 일단. 음. 그 엄청 센 나라가 하나 있으니까 그 밑에 있는 나라들이 함부로 못 나댄다. 야,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안정이 유지된다. 괜찮습니까? 전혀 방법 다른 거 아니냐? 아까 세력 균형론은 힘이 비등비등한 나라들끼리 서로 못 덤비는 거야. 균형을 맞춰서. 근데 지금 패권 안정론은 말 그대로 패권자 하나가 있어. 패권 국가 하나가. 그래서 그 대빵인 나라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서로 견제를 못하는 거. 됐지? 계속 가볼게, 일단. 자, 강대국 중에서도 특정의 한 강대국이 국제 질서의 패권국이 된대요. 지금 나눠진 상태. 됐죠? 아까 패권 한정론 동그라미 하지 않았나? 맞죠? 패권국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국가를 중심으로 한 국제의 체제 안정이 만들어진다. 결론적으로 국제가 안정, 평화를 이루고 있다는 건 동일해요. 됐습니까? 자, 이 입장에서는 국제 관계를 무정부 상태로 보고요. 모두네요. 됐습니까? 내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 세력 균형론과 패권 안정론은 모두 됐지? 근데 대신에 반대도 있잖아. 이 뒤에 나올 거 아니야. A는 B와 달리. 이거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자, 간다. 예를 들어서 A 세력 균형론, B 패권 안정론이라고 친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 고려해야 되는 거 모두 됐죠? A는 B와 달리 이거는 그냥 국룰이지. 맞죠? 넘어가 돼서 자, 그리고 국가 간의 관계는 강대국가, 중간국, 그리고 약소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직적 관계다. 됐죠? 무정부 상태로 보는 건 동일하지만 와 달리네요. 됐죠? 여기까지 됐어? 자, 다음 넘어간다. 자, 패권국은 이거 이제 그래서 흔히 현대 사회에서 예시로 들자면 이제 뭐 미국이, 중국이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야. 괜찮죠? 자, 자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 경제, 군사적 원조 등과 같은 궁정적 자극을 타국에 주고요. 그리고 안전 및 소유권 보호라는 국제적인 공공재를 제공하기도 하고 여기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한다. 실제로 있는 거잖아. 미국이 그쵸? 미군 파견하고 괜찮습니까? 뭐 공공재 같은 거 제공하고 막 이런 거 실제 사례 얼마든지 들 수 있어요. 자, 패권국이 제공하는 일종의 공공재는 현상 타파를 시도하려는 됐지? 시도하려는 국가의 출현을 억제한다. 됐죠? 패권국의 공공재는 이거 애초에 막는다고. 그래서 안정과 평화를 가져온다. 장기적으로는 자국의 이익을 최적화할 수 있는 국제 체제를 창출한다. 요거 자국이라는 말 살짝만 바꿉시다. 패권국 입장에서. 됐죠? 넘어가 돼서. 그래서 패권 안정론에서는
패권국을 국내 정치에서의 정부처럼 권력을 가진 권위체로 본다. 이거 보셔야겠네요. 권력을 가진 권위체로 본다. 패권국이. 아까 와 달리잖아. 뭐 있었어? 세력균형론은 무정부 상태와 같다 그랬잖아. 이거 와 달리잖아, 지금. 됐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패권 안정론에서는 패권국이 정부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됐니? 어차피 우리는 본문에 있는 말 그대로 안 쓸 거다라는 전제를 깔고 가기 때문에 말장난에 놀아나지 않게끔 정리가 좀 필요한 거야, 지금. 그죠? 그냥, 뭐 원래 그런 거 아니겠냐? 글씨 읽을 줄 안다고 독서 다 푸는 거 아니잖아, 지금. 맞잖아.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 따라서 패권국은 다른 국가들을 통제할 수 있다. 아, 패권국은 다른 국가를 통제할 수 있고 그 통제로 인하여 체제의 안정을 가져온다. 결과적으로 결론은 똑같아요. 세력 균형론도 안정, 패권 안정론도 안정. 단 어떻게 안정을 유지하냐, 어떻게 평화를 유지하냐 그 관점이 다른 거야, 지금. 됐습니까? 대단한 건 없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각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왔던 거지만 이거와 관련하여 다루는 글들이 엄청 많았어. 사례도 그러니까 엄청 많이 쌓였지. 그죠? 뒤로 갈게. 자, 나로 넘어간다. 자, 각 국가를 통할하는 공권력이 없는 국제사회에서는 자국의 안보를 확보 또는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국가가 심각한 정도의 위협을 느낄 때 채택하는 전형적인 안보 정책 수단이 동맹이다. 어쨌든 이거는 지금 동맹에 대해서 얘기하네. 됐죠?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지금 요거. 됐죠? 그럼 나글은 벌써 전제하고 있는 거야. 뭐, 세력 균형론에 가까운 입장 아니야? 맞지? 내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알겠죠? 방금 전에 패권 안정론은 패권국이 통제한다며. 맞냐? 근데 지금 나글은 시작부터 통제할 만한 공권력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세력균형론과 가까운 입장인 거지. 그때 당연히 세력의 불균형이 생길 수 있고, 그러면 그 약한 나라가 자국의 보호를 위해서 동맹한다고.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거잖아. 외부적 방법으로 있었던 거잖아. 계속 가볼게요. 자, 동맹은 국가 간의 힘의 결합이며 상호 군사적인 지원의 약속이다. 뭐 이건 넘어갈게요. 뭐 대단한 얘기 아니네. 자, 동맹은 안보상의 위협뿐만이 아니라 공통의 이익을 위해 결성되기도 한다. 뭐 당연한 얘기네요. 안보상의 위협이 있을 때 공통의 이익을 위해서. 동맹의 목적이죠? 요 정도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동맹의 목적으로. 자, 그러나 동맹은 어디까지나 자국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념에 따른 동맹의 결속 약화보다는 이익에 따른 동맹의 결속 약화가 더 급격히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가 A국이랑 동맹을 맺고 있어, 예를 들어서. 근데 이 동맹을 유지하는 게 우리나라에게 도움이 전혀 안 돼. 그럼 그 동맹은 쉽게 깨질 수 있다고. 맞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동맹은 약소국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에서는 이론, 다른 의견의 여지가 없다. 일단 이익은 되니까 동맹을 맺으면. 됐지? 간단한 예시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안상의 이유로
이거 바로 예시 들 수 있어요. 지금 한미동맹 예로 들 수 있는 거야. 바로. 됐죠? 지금 보시면 이 얘기, 이거 그냥 가장 대표적인 사례야, 지금. 음. 우리나라가 지금 남한이랑, 그죠? 북한이랑 대립관계에 있잖아. 맞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그치? 그럼 결과적으로 안보상의 위협이 있는 거잖아.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에 따라서, 이 안보상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하여, 괜찮죠? 어, 위협 억제, 플러스 공통의 이익, 이런 거를 위하여 동맹 맺는다고, 미국과 동맹. 괜히.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뉴스나 그 뭐 이런 신문 기사나 이런 거를 자주 보진 않을 테니까 잘 모를 수 있는데 이게 계속 이제 미국 대통령 바뀌거나 뭐 이럴 때마다 정책이 계속 바뀌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거야. 미국 입장에선. 경제적인 손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잖아. 이익에 따른 동맥 결속 약화 발생하기도 한다고. 그래서 뭐 주한미군을 뭐 철수하니 어쩌니 뭐 이런 얘기 가끔씩 나오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철수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게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사례 지금 제시한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서 우리나라에.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내려가면 나오네요. 구분 들어가야겠다. 일반적으로 동맹 전략에는 균형 전략과 편승 전략이 있다. 나눌게요. 됐죠? 자, 균형 전략은 우월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 또는 패권국이 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대항하기 위하여야. 그죠? 힘이 덜 강한 국가들이 하나의 동맹을 맺어서 균형을 맞추고 패권국이 등장하지 않게 한다. 괜찮죠? 다시 한번 그럼 정리하는 거지만 균형 전략은 우리 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각을 해서 이야기하는 세력 균형론 입장인 거야. 괜찮습니까? 이거 지금 가랑 연결되니? 응? 가랑 연결해 볼 수 있겠어? 아까 있었지? 가국가가 힘이 너무 강해, B는 힘이 약해. 그러면 뭐 아까 로는 여러 개가 있었지만 뭐 C국이랑 동맹 맺어가지고 A국이랑 균형을 맞춘다. 이런 경우도 있었고 비스마르크형 뭐 해가지고 이제 뭐 A랑 B랑 C랑 따로따로 맺어서 균형을 맞출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지금 여기 균형 전략은 균형을 맞춘다. 그렇죠? 동맹을 통해. 자,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강한 힘을 가진 미국이 등장했다. 됐죠? 어, 항상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미국의 등장. 그래서 서구 유럽이 협력을 하는 국제 정치 상황이 나타났다. 됐죠? 미국 대 유럽이 되는 거야. 됐습니까? 미국은 자기네들끼리 동맹한다고. 됐죠? 그래서 미국이란다. 유럽은. 내가 방금 유럽이라고 했니? 어. 미국이 너무 강해지니까 유럽의 나라들이 쉽게 얘기할게요. EU. 그쵸? EU. 괜찮아? EU 맺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뭐 관세 막 맞추고 해가지고 경제적 이익 도모하고 이거야. 어. 자, 이것은 힘이 강한 국가에
힘이 덜 강한 국가들이 동맹을 맺은 것이었으므로 됐죠? 균형 전략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됐습니까? 잘 보세요. 여기 색깔 한번 바꿀 거야. 균형 전략은 이런 거야. 됐습니까? 됐니?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면 균형 전략이 제대로 실현이 됐다면 패권국이 나오면 안 돼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균형 전략의 목적은 최종적인 목표는 패권국이 안 생기는 거. 그렇지? 그런데이잖아. 그런데 미국이 생겨버렸잖아. 됐죠? 그러면 균형 전략이 실패한 거야. 맞습니까? 이미 균형 전략이 실패했고 이 균형 전략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인 거지, 결국. 해결하기 위해서 힘이 덜 강한 국가들이 동맹을 맺는 거. 이게 결국 편승 전략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자, 균형 전략과 달리 편승 전략은 패권국 또는 힘이 강한 국가와 동맹을 맺고 이 국가가 가진 힘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다라고 이야기하네. 괜찮습니까? 자, 봐봐. 미국에 유럽이 협력을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EU를 맺어서 얘네랑 싸우는 방향이 될 수도 있는 거. 근데 유럽의 국가들이 미국이랑 동맹을 맺는다니까? 괜찮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긴 해요. 패권국 또는 힘이 강한 국가. 이게 어디? 미국과 됐죠. 동맹을 맺고 미국이 가진 이 국가가 미국이 가진 힘을 통해 국익 어느 나라가 유럽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괜찮죠? 이거 사례 잘 진짜 분류 잘 하셔야 돼요. 사례 분류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방금 예시 들었던 거에서 그러니까 EU라고 하는 말이 갑자기 튀어나오고 해서 무조건 한쪽 이게 아니야. 됐죠?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정책을 내가 단순하게 얘기해 볼게요. 미국이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최근에 좀 핫했던 거 얘기하죠. 관세 정책을 이렇게 하겠다. 했어. 그치? 비상이거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EU의 국가들이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쳤어. 예를 들어서 똘똘 뭉쳐가지고 미국에 대항하자. 됐지? 이러면 이건 균형 전략이 될 수 있는 거야. 맞아? 알겠어? 근데 이게 아닌 거야. 그냥 저기 예를 들어 프랑스가 미국이랑 동맹 맺어. 경제적 동맹. 또 뭐 영국이 미국이랑 동맹 맺어. 이건 편승 전략 되는 거지. 됐죠? 어. 우리끼리는 그래도 하지 말자 뭐 이런 거 있잖아. 할 수 있잖아. 됐지? 넘어가 되겠죠? 자, 얼마 안 남았다. 좀만 힘냅시다. 자, 스웰러는 됐죠? 사람 이름 나왔으니까 체크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자, 편승 전략을 다양한 국익의 확보와 증진이라는 차원에서 방어적 편승, 작할식 편승, 영합적 편승으로 나누었다. 잘라주고 가자. 본문 잘라주고. 됐죠? 편승 중에서 방어적, 작할식, 영합적 구분합시다. 됐냐? 자, 이때 방어적 편승은 강대국이나 패권국과 대립하는 약소국이 무모한 전쟁의 비용을 피하기 위해 강대국이나 패권국과 동맹을 맺는 거. 됐죠? 아,
전쟁의 비용을 피하기 위한 거네요.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 됐니? 다음, 자칼식 편승은 수정주의 국가와 세력권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거 지금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치? 밑에 나오겠죠? 수정주의 국가는 패권국에 도전하여 패권국이 되려는 국가로. 대체 이를 위해 국가의 권력과 군사력을 확장하고 있는 나라.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봐. 그냥 실제 사례로 갈게요. 자, A라고 하는 패권국이 있어, 이미. 됐지? B라고 하는 약소국이 있는 거야. 됐니? 어. 그럼 이때 B가, 우리 전쟁 하기 싫은데? 라고 해서, 지금, 어이구, 쏘리. 뭐야? 다시 써야겠네. 자, 패권국 A, 약소국 B. 그쵸? 그럼 이때, 잘 봐라. 뭐야? 그냥 쓸게요. 야, 방어적 편승하면은, 그치? 되는 거지. 맞냐? 맞냐? 그쵸? 근데, 작할식으로 가면, 작할식 편승은 여기에 C가 필요해요. A에 도전하는 C국이 있어야 된다고. 괜찮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작할식 편승은 이렇게 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죠? 어쨌든 편승하긴 해. 더 센 나라에 붙는 건 맞아. 근데 어느 센 나라에 붙느냐가 다른 거잖아, 지금. 괜찮니? 됐어? 자, 다음 마지막 영합적 편승. 영합적 편승 나와. 자, 영합적 편승은 전쟁의 결과가 거의 확정적일 때 승자 쪽에 붙는 거래. 이거 진짜 치사한데? 괜찮습니까? 이기는 편 우리 편. 됐습니까? 그 전까지는 안 끼어들어. 음. 넘어가 되겠죠? 요렇게 구분한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글 자체의 구조가 이렇게 가지치기 되는 거 알겠어? 나도. 됐죠? 구분하셔야 되겠네요. 마지막, 동맹의 개념과 전략을 통해 동맹은 하나의 공통된 목표로 맺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됐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됐니? 각 국의 이익을 위해서야. 맞습니까? 어?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더 얘기해볼게요, 지금. 아까 우리 한미동맹 얘기하죠. 뭐 실제로는 뭐 모르겠고 일단 자 우리는 미국이랑 동맹을 맺음으로써 안보 위협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지. 그게 우리나라가 얻는 이익이야. 근데 미국은 그럼 얻는 게 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럼 미국은 미군 파견을 전제로 해서 어떤 경제적인 조약을 맺자고 하거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야. 각자가 추구하는 이익이 달라지는 겁니다. 됐죠? 하나의 공통된 목표, 우리 북한을 조지자 이게 아니라고. 괜찮습니까? 자, 동맹 관계에서는 영원한 패권국도, 강대국도,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없고, 오직 자국의 국익. 됐지? 그러니까 결국 국익의 정도가 달라지면 얼마든지 동맹은 깨지고 다시 붙고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괜찮습니까? 이게 국제사회의 정세라는 거. 그래서 마지막 또한 동맹을 맺은 국가 간의 호의적인 관계가 영원히 유지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당연한 거죠. 우리나라도 언제든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게 깨어질 수도 있지. 맞죠? 그러므로 동맹 전략은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수립돼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음. 어쨌든 선택이니까. 지금 현 상황에 시국을 잘 읽어서 우리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동맹의 형태는 무엇일지, 됐죠? 뭐 편승을 해야 될지 아니면 동맹을 맺어서 맞서 싸워야 될지, 맞죠? 선택해야 되는 거겠지. 됐습니다. 이익이 가장 커지는 방식으로. 그 정도 내용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글만 가지고 얘기했던 거고 뒤쪽에 넘어가시면 요거 내용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조건이에요. 둘로 나눠놨었지? 됐죠? 공통점는 모두 차이점와 달리 맞지? 이걸 이제 우리한테는 문장으로 던진다고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동맹 전략 가운데서도 편승 전략이 있었고 아까 이게 균형 전략이었나? 균형 전략이 있었고 대신에 편승 전략은 또 세 개로 나눴지. 이거 나눠 놓으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됐죠? 아예 세 개로 나뉘었었잖아. 방어적 두 번째 거 뭐였지? 작할식 세 번째 영합적 맞죠? 세 개로 구분해서 이제 따로따로 구분할 수 있지. 됐습니까? 됐나? 요 정도 내용까지.